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오늘 있었던 재판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소식으로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들도 들썩들썩했습니다. 판사가요, 검사를 내쫓았습니다. 너는 이 법정에 들어오지 마. 너 나가. 라는 판결을 내렸죠. 아유,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사례가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제가 지금 살짝 한번 뒤져봤는데요. 사례를 찾기가 좀 어려운 듯 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검사를 법정에서 내쫓는다. 사실 지금까지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판사가 검사를 내쫓은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법정에 들어와 있는 검사가 불법 파견 검사다 이거지. 하루짜리 불법 파견 검사. 야, 너 여기 들어오면 안 돼. 나가. 라고 한 겁니다. 외형상 오늘 있었던 이 일은 불법 파견 검사를 내쫓은 그런 사례로 보입니다. 검찰은 아니 이 파견을 할 수가 있는데 파견 명령에 대해서는 그게 하루짜리인지 이틀짜리인지 열흘짜리인지 그 구분도 없는데 그걸 왜 불법이라고 하면서 내쫓느냐라고 지금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지금 검사들이 헛다리를 짚고 있어요. 아니 헛다리 짚는 것처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판사는 몇 달 전부터 시그널을 줬어요. 해당 검사, 내쫓은 검사, 그 검사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 재판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시그널을 계속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바득바득 우기면서 들어온 거거든요. 판사가 경고를 하는데 들어오지 말라는 시그널을 보내주는데 바득바득 우기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결국에 참다 못한 판사가 야 나가! 라고 한 거예요. 가만히 그 속사정을 살펴보면 판사도 이해가 가고요. 바득바득 들어오려고 했던 검사도 약간은 이해가 됩니다.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판사의 경고, 몇 달에 걸친 여러 차례 반복된 경고를 검사들이 무시하다가 결국 철퇴를 맞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그 불법 파견 검사를 내쫓은 판사, 불법 파견 검사를 내쫓은 판사, 허용구 판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까요? 예.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예. 오늘 이 기사가 났습니다. 성남FC 재판장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 검사들 집단 반발. 이런 기사가 오늘 났어요. 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지방에 있는 어떤 검찰청으로 전보가 된 어떤 정모 검사가 있어요. 이 검사는 지방으로 전보가 됐는데 바득바득 이 성남FC 사건 재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판사가 사실 들어오지 말라고 여러 차례 시그널을 주죠. 야, 너 웬만하면 들어오지 마. 사실 몇 달 전부터 그런 시그널을 줬어요. 맨 처음 시그널을 준 것은 이거였습니다. 오늘 지금 들어와 있는 검사님들 파견 명령은 다 받으셨어요? 파견 명령, 인사 명령지 내세요? 라고 처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까지만 해도 파견 명령지가 없었던 것 같아. 못 내요, 검사들이. 한 3번 정도인가 못 냅니다. 여러 차례 파견 명령지 내세요. 지금 여기 관할권이 있다는 거 증명하셔야 됩니다. 서류 가져오세요. 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이 자료를 안 내요. 그러고 있다가 마침내 판사가 화를 내죠.
다음번에도 안 가져오시면 퇴정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인사명령지를 가지고 오는데 하루짜리야. 아니 되게 황당한 게 지금까지 법정에 계속 출석을 했단 말이에요. 검사들이 파견 다른 지청에 다른 지역 검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던 검사들이 계속 거기 왔다고. 그랬으면은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왔었다, 파견 명령을 받아서 왔다라는 그렇죠 입증도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입증도 안 하고 그냥 하루짜리를 낸 거야.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다시 내세요 라고 했는데 검사들이 개긴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됐다? 오늘 같은 이런 집단 퇴청과 퇴정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자,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 가지고요, 제가 요약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요, 시작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원래 이 성남FC,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성남FC 사건이죠. 자, 이 성남FC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하고 기업에 대한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있었던 그 사건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 당사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하는데 담당 검사가 이 정승현 검사인가? 예. 정땡땡이라고 합시다. 정땡땡 검사가 있는데 이 정땡땡 검사를 비롯한 4명의 검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난 8월 이후에 지난 2월과 8월 이후로 다 다른 곳으로 전보가 됩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성남FC 사건 재판에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타청으로 갔던 검사들이 계속 출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판사가 묻습니다. 야, 니들 이거 제대로 인사명령은 받고 하는 거니? 인사명령 제대로 받았어? 인사명령 받았다라는 인사명령장 가져와라, 제출해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인사명령장을 제출을 안 해요. 질질 끕니다. 이게 한 3번 정도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 판사가 열폭한 거죠. 판사 열폭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도 자료를 안 내면은, 인사명령장 다음번에도 안 내면은 퇴정을 시키겠다, 이 퇴정을 하겠다고 경고를 합니다. 이게 지난 9월 달이에요. 이게 8월 달 그랬던 거죠. 7월, 8월, 9월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됐었는데 검사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판사가 열폭한 겁니다. 그러면서 야, 다음번까지 자료 갖고 와. 다음번까지 자료 안 가져오면 니들 진짜 나 퇴정시킬 거야. 나 열받게 하지 마.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검사들이 부랴부랴 인사명령장을 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1일짜리야, 하루짜리였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전에 요거는 그러니까 이게 검사들이 그 전부터 계속 다른 청으로 전보되어 있는데 계속 성남에 와가지고 업무를 본 거잖아요. 그죠? 과거 거도 계속 보다가 결국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뭐만 냈다? 하루 거만 딱 낸 거야. 그러니까 판사가 야, 오늘 거 말고 옛날 것도 다 내야지. 니들 지방으로 발령받은 이후에 계속 여기 인사명령이 있었다는 건 내야지. 왜 그거 안 내?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끝끝내 이걸 다 안 내요. 그러니까
판사가 어떻게 한다? 야, 앞으로 오지 마. 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게 오늘에 있었던 퇴정 명령의 사실 시작된 거예요. 자,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판사가 검사한테 퇴정 명령을 내리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글쎄요, 제가 오늘 사례 뒤져보기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 허용구 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허용구 판사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 사실은 이 허용구 판사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왜? 판사들 대부분이요, 검사들 되게 무서워해요. 검사들이 어떻게 해코지를 할까봐 판사들이 상당히 검사들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난번 사법농단 사건 이후에 판사들이 줄줄이 검찰청에 불려간 이후에 검사들에 대한 이런 공포가 전체 판사들 전반적으로 다 깔리게 되는, 전반적으로 검사들을 무서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쫙 깔려 있어요. 이런 분위기를 알고 검사들이 판사들을 은근히 겁박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허용구 판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기가 검사 출신인 거야. 아니, 이 새끼들이 나 검사로 봐도 내 후배고 판사로 봐도 내 후배인데 이것들이 나를 우습게 봐? 이렇게 생각한 거죠. 허용구 판사는 연수원 27기입니다. 70년생 연수원 27기. 한동훈하고 나이 2살 차이고요. 기수로는 같은 기수죠. 아니, 한동훈하고 기수로도 같고 법무부 장관, 전직 법무부 장관하고 기수가 같은데 이것들이 나를 무시해? 내가 원래 검사 출신인데, 그리고 지금 판사하는데 기수로도 엄청 높은데 이런 싸가지 없는 검사 새끼들 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퇴정 명령까지 가능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생긴 분이랍니다. 네. 1970년 경북 칠곡 출신이고요.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고려대를 졸업했습니다. 연수원 27기고요. 원래는 검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06년까지는 검사로 재직을 했고 대구지검, 인천지검 등에서 검사 생활을 했고요. 2006년 판사로 전직해서 2007년부터 판사 근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구지방법원도 있다가 2010년 후반부터 수원으로 와서 경기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좀 많이 보도가 된 적도 있어요. 이런 기사가 난 게 있습니다. 바보 판사가 된 전직 검사라는 이런 내용의 기사인데요. 이거는 2007년 6월 4일에 나온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바보 판사는 바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초임 판사 생활을 시작한 허용구이고, 원래는 이분이 검사 출신으로 있다가 12월에 판사로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2006년 12월에 법관이 된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 허용구 판사의 과거 전례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허용구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간도 크게 검사를 내쫓을 생각을 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이유는 이 검사들이 판사들을 무시하고 은근히 겁박하기 시작한다는 거, 여기에 큰 반발감을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검사들이 이 허용구 판사의 여러 가지 지적에 말을 잘 듣지 않았다라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지금 나온 걸로는 마치, 지금 보도되기로는 마치 이 허용구 판사가 하루짜리 인사명령, 이것은 불법이다,
이것은 지나친 편법이다. 자, 이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검사를 내쫓은 거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 그 역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번에는 하루짜리 인사명령장이었지만 사실 이 하루짜리 인사명령장이 언제부터 있어야 되느냐면 지난 7, 8월 거부터 계속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열릴 때마다 타 지역에 가 있는 검사가 파견 형식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파견 형식으로 들어와 있는 검사 그랬으면 계속해서 그러면 인사명령장이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재판이 6월부터 시작이 됐고 이 담당 검사가 8월부터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이 돼 있었다면 인사명령장, 하루짜리 인사명령장은 8월부터 계속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8월자 계속 나와 있느냐? 아니, 없어요. 없었던 거예요. 인사명령 자체가 안 났던 거야. 지금도 그 인사명령장을 검찰이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사실은 하루짜리 인사명령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나오지 말라는 얘기죠. 문제가 있는 검사는 나오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검사들이 허용구 판사의 이런 시그널을 무시한 겁니다.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파견 명령장도 없이 인사명령장도 없이 관할 밖에 있는 다른 법원에 가가지고 재판에 참여하면은 이거 불법이잖아요. 관할권이 없는 검사가 관할 밖에 가가지고 검찰권을 행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의 그 소송 행위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무효인 겁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 판사의 그 인사명령장 옛날 것까지 다 갖고 오거나 안 그러면 이제부터는 오지 말아야 정상인 거죠. 그런데 검사들이 어떻게 한다? 옛날 거는 내지는 못하지. 옛날 거를 거꾸로 내려니까 그건 공문서 위조가 되거든요. 그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거 이미 이 시간이 지나버린 옛날 거는 인사명령장을 못 내니까 앞으로 매번 새로 한 장씩을 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문제가 될 법한 그런 검사들은 오지 말라고 하는 이 판사의 이 시그널을 검찰이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 판사 입장에서는 이 새끼가 말이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말귀도 못 알아듣고 계속 바득바득 오네. 그러니까 야 오지 마. 내가 웬만하면은 알아서 오지 말라고 이렇게 눈치를 줬는데 바득바득 오는 거 보니까 너 내 말 안 듣겠다는 뜻이구나. 그러면 너 오지 마. 자, 공개적으로 너 법정 밖으로 나가. 퇴정 명령을 내려버린 겁니다. 자, 관련된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기사는요, 지난 9월 달에 나온 기사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재판, 검사 1일 직무대리 적법성 재판부 검찰 공방이라고 하는 기사죠. 그리고 이게 지난 10월 달에도 재판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 전에도 또 공방이 계속됐었습니다. 이 공방이 계속됐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판사가 문제가 되는 이 검사들을 보고 오지 말라고 한 겁니다. 1일짜리 인사명령이 불법이다라는 것보다 니들 원래 인사명령도 없이 여기 와서 재판했었지. 그거 불법이야. 그거 재판 다 무효야. 재판 무효시킬까? 자, 시키지 않으려면은 니들 앞으로 오지 마. 이 얘기를 한 건데 검사들이 바득바득 하루짜리 인사명령장을 들이밀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이 새끼들이 눈치가 없는 거야,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 자꾸 바득바득 오겠다면은 내가 내쫓을 수밖에 없지? 라고 해서 오늘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문제는 검사죠. 검사는 그러면 진짜 이 판사의 이 입장이라든지 판사의 시그널을 정말 못 알아들어서 판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못 알아들어서 지금까지 바득바득 법정에 나타난 거냐? 제가 볼 때는 검사들이 이 문제를 못 알아들어서 판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못 알아들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검사들 입장에서는 꼭 가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자, 성남FC 사건 같은 경우 사실 이거 무리한 수사입니다. 여러분들 성남FC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시민구단인 프로축구단 성남FC에 기업들이 광고를 한 사건입니다. 성남FC, 축구단 성남FC에 광고를 했다고 해서 그 광고한 기업들이 다 뇌물죄 등등의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다. 제3자 뇌물죄.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뇌물을 주고 싶은데 이재명한테 뇌물을 못 주니까 성남FC에 뇌물을 줬다. 요런 논리예요.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광고비를 냈다고요. 시민구단에 광고비를 냈다고요. 근데 이게 시장에 대한 뇌물이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경남FC라든지 강원FC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축구단이나 스포츠 경기 단체들은 전부 다 다 불법이에요. 애시당초에 이 사건은 사건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바득바득 무리를 해서 이 사건을 만들어낸 거죠. 검사들이 왜 이런 짓을 했겠어요? 시켰으니까. 누가 시켰을까? 윤석열이 시켰겠지. 한동훈이 시켰겠지. 아니면 그 이전에 이원석 검찰총장 이런 놈들이 시켰겠죠? 자, 시킨다고 다 하나? 기본적으로 야, 네가 이 일을 하면 승진시켜줄게. 요직으로 발령내줄게. 이런 미끼를 던져놓고 자, 그러니까 너 내 말 잘 들어. 내가 시키는 이 사건 좀 처리해. 라고 한 겁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뭐도 들어간다? 특활비도 들어간다. 그죠? 즉 요직으로 그리고 승진으로 보상을 해주겠다. 그리고 당장 돈으로도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하게끔 그리고 무리한 기소를 하게끔 유도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검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났다고 하더라도 원래 있던 그쪽으로 그 기관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사건을 성공을 시켜야겠죠.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야. 수사를만 하고 기소만 했다고 끝이 아니라 여기서 유죄를 받아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지가 앞으로 계속 승진할 수 있고 승승장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 지역으로 발령이 났지만 바득바득 와가지고 사건 처리를 하겠다라고 우기게 된 겁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판사가 계속 눈치를 주는데도 모르는 척하고 계속 법원에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번에 이 사건으로, 이 퇴정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자, 지금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이대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이번 허용구 판사 같은 경우에는 나름 칼을 갈고 덤벼든 것 같습니다. 왜냐? 결정적으로 검찰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카드가 하나 더 있어요. 지금은 단지 하루짜리 파견 명령장, 인사 명령장이 옳으냐 그르냐, 그게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느냐 이 문제로 가 있으나 이게 앞으로 더 큰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다. 더 큰 문제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이번이 끝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요. 자, 검찰청법 제4조 2항이 지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검찰청법 제4조 2항은요.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런데 오늘 법정에서 쫓겨난 그 정승현 검사라는 사람, 원래 이 성남 FC 사건을 수사한 수사검사죠. 수사검사로서 공소를 제기한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이 재판에는 앞으로 사실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아니요. 사실은 이 정승현 검사는 공소 제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할지언정 이 정 검사는 절대 공소 제기를 해서는 안 됐던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건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뭡니까?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 즉 성남FC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성남FC 사건에 대해서 공소 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했잖아. 그렇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예, 공소 기각이에요. 이거는 법률을 위반한 겁니다. 이 부분이 현재 뇌관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을 지금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허용구 판사 같은 경우는 이 검찰청법 제4조 2항까지 염두에 두고 이 재판, 이번 일을 벌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문제는 이 사건으로만 끝날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된 대북 송금 사건에도 이 문제가 지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영길 대표 사건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수사를 한 검사는 공소 제기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수사 검사들이 공소 제기에 참여한 사례가 되게 많거든요. 그 사건들 다 절차상 위반, 절차 위반, 공소권 위반 뭐 이런 것 때문에 관할권 위반 때문에 다 재판 자체가 기각될 수 있어요. 공소 기각이 될 수 있어요. 그 문제까지 현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순순히 물러나지 않으면 사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 허용구 판사가 이 조항까지 염두에 두고 이 일을 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생각보다 간단하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